한국 여행 와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은 여러분은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발의 20대 미국인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의 뒤로는 형형색색의 라면 봉지들이 책처럼 빼곡히 꽂혀 있는 독특한 매장이 보입니다. 저는 제시카입니다. 텍사스 댈러스에서 왔고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곳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이곳 라면 도서관입니다. 이름은 도서관이지만 여기엔 책 대신 라면이 가득해요. 그것도 일본식 라면이 아닌 한국식 라면이라고 당당하게 적혀 있는 K라면 전문점이죠. 제시카는 2년 전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보다가 한 장면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주인공들이 한강공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가에 앉아서 친구들과 웃으며 따끈한 라면을 먹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했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한강에서 라면을 먹어봐야겠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텍사스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학생인 제시카에게 한국 여행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친구가 보내준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친구가 야 제시카, 내가 그렇게 찾던 한강 라면을 댈러스에서 먹을 수 있대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죠. 댈러스에 한강이 어디 있나요?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한 순간 제시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바로 그 라면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댈러스 시내 한복판에 한강공원 매점에 있던 즉석 라면 제조기가 그대로 설치된 매장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매장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달려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매장 벽면에는 신라면, 불닭볶음면, 너구리, 안성탕면 등 다양한 한국 라면들이 마치 팝아트 작품처럼 진열돼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의 화려한 포장지들이 만들어내는 색의 향연. 그리고 스피커에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경쾌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일반 편의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컵라면보다 봉지라면이 훨씬 많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즐겨 먹는 바로 그 라면들이요. 제시카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달걀, 파, 버섯, 치즈, 만두, 소시지 등 다양한 토핑을 직접 골라 자신만의 라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김치와 단무지도 있었고 삼각김밥과 즉석밥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라면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달걀 2개, 파, 치즈를 추가했죠. 라면이 끓는 동안 매장을 둘러봤는데 정말 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5분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2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비록 한강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그 특별한 문화를 여기 댈러스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날 이후 제시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매번 다른 라면과 다른 토핑 조합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제 게시물을 본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곳 생겼으면 좋겠다. 한국 문화. 정말 멋지다는 댓글을 달아줬어요. 어떤 친구는 이건 맥도날드처럼 전 세계에 퍼질 것 같다고 했죠. 제시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드라마, 음악, 영화로만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우리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꿈이 되고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가 따라하는 우리 라면 문화.
미국 어디를 가면 한국 라면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30대 중국계 미국인 케빈 왕이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완성한 불닭볶음면 한 그릇이 들려 있습니다. 제 이름은 케빈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 전역의 한국 라면 매장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의 라면 문화가 미국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케빈의 여행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슬러프앤십 슬러프앤드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즈의 도시로 유명한 뉴올리언스에 한국 라면 전문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찾아갔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매장 벽면에는 형형색색의 라면 포장지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가득 차 있었죠. 빨간색 신라면, 검은색 짜파게티, 분홍색 불닭볶음면. 정말 팝아트 갤러리에 온 것 같았어요. 케빈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매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흘러나왔고 젊은 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라면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 한국 라면, 한국 문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놀라운 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국 라면을 즐기고 있었죠. 케빈은 슬러프앤십의 특별한 조리 기계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즉석 라면 제조기가 완벽하게 라면을 조리해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물에 양 끓이는 시간, 면의 익힘 정도까지 모두 자동으로 조절되어 매번 일정한 맛을 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외식업 매체 이터에서도 이 매장을 소개했어요. 특히 신라면 블랙에 달걀과 파를 추가해서 먹으라는 추천이 있었는데 저도 그대로 따라 해봤죠.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두 번째 방문지는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슬러프앤십 매장이었습니다. 같은 브랜드였지만 매장마다 조금씩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매장은 더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인테리어도 더 현대적이었고 손님들도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사진을 찍느라 바쁘더라고요. 라면 한 그릇이 SNS 콘텐츠가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세 번째 목적지는 버지니아주의 라면집 더 RAMYUN 집이었습니다. 케빈은 이곳에서 한국 편의점 문화를 가장 잘 재현해 놓았다고 평가합니다. 라면집은 정말 한국 편의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았어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너구리, 안성탕면, 진라면, 참깨라면.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모든 라면이 다 있었죠. 컵라면보다 봉지 라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한국 편의점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케빈이 각 매장을 방문하며 느낀 공통점은 토핑의 자유였습니다. 일반 라면 가게와 달리 이곳들은 고객이 직접 토핑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달걀, 파, 버섯, 치즈, 만두, 소시지. 선택지가 정말 많아요. 매운 불닭볶음면에 치즈를 넣으면 맵기가 줄어들고 부드러워져요. 신라면에 만두를 추가하면 더 든든한 한 끼가 되고요. 제 스타일대로 라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토핑 대부분은 무료로 제공되고 추가로 달걀이나 밥을 넣고 싶으면 13.5달러만 내면 됩니다. 라면 가격은 67달러 정도로 미국 물가를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한 끼 식사로 10달러가 안 되는 곳을 찾기 힘든 미국에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까지 할 수 있는 가격이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죠. 케빈은 각 매장에서 김치와 단무지도 함께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라면과 함께 먹는 꿀조합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처음엔 미국인들이 김치를 좋아할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젊은 미국인들은 김치를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K- 드라마를 보면서 김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라면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6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케빈은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라면 문화가 단순히 음식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고플 때 먹는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모여 즐기는 문화이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창작 활동이며 K-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케빈은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이 우리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문화예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골라 끓여 먹는 그 평범한 순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미국 곳곳에 한국 라면 매장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체험이 된 라면. 라면 하나 끓이는데 왜 30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릴까요? 독일에서 온 25세 교환학생 안나 슈미트가 의문을 던지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선택한 토핑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왔고 지금은 뉴욕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친구들이 저를 라면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라면이 뭐 그리 특별하다고 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나는 독일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 음식 문화에서 인스턴트 식품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라면 매장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벽 한쪽 면 전체가 라면으로 가득 차 있었죠.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마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예술 작품 같았어요. 독일에서는 라면이라고 해봐야 한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십 가지가 있었어요. 안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토핑 코너였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신선한 달걀, 파, 버섯, 치즈, 만두, 소시지 등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토핑마다 한글과 영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고 추천 조합까지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독일에서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직원이 안나에게 추천해 준 것은 신라면에 달걀 2개와 파 그리고 치즈를 추가하는 조합이었습니다. 안나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라면에 치즈라니 이상한 조합 같았습니다. 독일 사람인 저는 치즈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라면에 치즈를 넣는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죠. 이게 과연 맛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직원분이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라면을 주문하고 토핑을 선택한 후 안나는 매장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즉석 라면 제조기에서 신호음이 울렸고 그녀의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확 올라왔어요. 빨간 국물 위에 노란 달걀이 동동 떠 있고 치즈가 녹아내리고 있었죠. 비주얼부터 정말 훌륭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을 수 없었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안나는 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이해했다고 합니다.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치즈가 매운맛을 잡아주면서 크리미한 맛을 더해줬고 달걀은 국물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줬어요. 파의 아삭한 식감도 좋았고요. 이건 그냥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한 끼 식사였죠. 그날 이후 안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이 매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매번 다른 라면을 선택하고 다른 토핑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2번째 방문에서는 불닭볶음면을 시도했어요. 독일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라고 해서 도전해봤죠.
너무 매울까봐 치즈와 우유를 추가했어요. 정말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방문에서는 너구리를 선택했습니다. 해산물 맛이 나는 순한 라면에 만두를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짜파게티에 달걀과 파를 넣었고, 다섯 번째는 안성탕면에 소시지와 버섯을 추가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실험하고 창작하는 과정이었어요. 나만의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죠. 안나가 특히 좋아하게 된 것은 라면과 함께 먹는 한국식 사이드 메뉴들이었습니다. 김치, 단무지, 삼각김밥, 즉석밥.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치는 처음 먹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야, 너무 신데?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라면과 함께 먹으니까 완전히 다른 맛이 되더라고요. 매콤한 라면 국물과 새콤한 김치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안나는 이제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 라면 문화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매장 사진과 자신이 만든 라면 사진을 올리면 독일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제 게시물을 본 친구들이 독일에도 이런 곳 생겼으면 좋겠다. 베를린에 오픈하면 무조건 갈 거야 라는 댓글을 달아요. 한국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걸 다들 느끼고 있어요. 안나는 이제 라면 매장을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문화체험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곳이죠. K-팝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 라면을 먹고 한국식으로 토핑을 조합하고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김치와 단무지를 곁들여 먹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완벽한 경험이 되는 거죠. 안나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특별한 문화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신선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에요. 음식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한국은 음식으로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SNS로 퍼진 한강 라면의 매력.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온 28세 간호사 마리아 산토스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카메라에 비추며 질문을 던집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6개월 전에 올린 라면 매장 방문 사진이 보입니다. 좋아요 수가 무려 15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6개월 전 제가 올린 이 사진 한 장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마리아는 K- 열성 팬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25, 21,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를 섭렵했습니다. 그녀가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주인공들이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나도 저기 가서 라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따뜻한 라면을 먹는 그 장면이 너무 로맨틱해 보였거든요. 친구들과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라면을 나눠 먹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요. 하지만 간호사 월급으로 한국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가 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뉴욕 맨해튼에 생긴 한국 라면 매장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짜? 뉴욕에 한강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 그날 밤 내내 그 매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리뷰를 읽고 사진을 보고 위치를 확인했죠.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던 마리아는 아침 일찍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2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는데도 말이죠. 줄을 서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멕시코에서 온 대학생, 브라질에서 온 관광객, 심지어 프랑스에서 온 부부도 있었어요. 모두 K- 드라마를 보고 한강 라면이 궁금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30분을 기다린 끝에 마리아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을 그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벽면에 가득한 한국 라면들, K-팝 음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드라마에서 봤던 바로 그 즉석 라면 제조기가 있었어요. 한강은 아니었지만 한강의 그 느낌을 뉴욕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마리아는 신라면을 선택하고 달걀, 파, 치즈를 토핑으로 골랐습니다. 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매장 곳곳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라면 포장지들, 귀여운 한글 간판들, 그리고 라면을 먹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사진을 찍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꼭 내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해라는 생각뿐이었죠. 특히 필리핀에 있는 K- 드라마 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았어요. 라면이 완성되었을 때 마리아는 먼저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빨간 국물, 그 위에 동동 떠 있는 노란 달걀, 녹아내리는 치즈. 완벽한 비주얼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한강은 아니지만 뉴욕에서 만난 한강의 맛. 드라마 속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해시태그로 해시태그 한강라면, 해시태그 K드라마, 해시태그 뉴욕 맛집 등을 달았죠. 마리아는 게시물을 올리고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스마트폰이 계속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과 좋아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제 친구들이 댓글을 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어봤는데 모두 부러워하는 내용이었어요. 댓글 중에는 맥도날드처럼 전 세계에 퍼질 기세네요라는 것도 있었고, 맙소사 한국에서 먹었던 한강 라면을 뉴욕에서 맛볼 수 있다니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던 꿈의 세계예요. 올해 목표는 여기에 가는 것이라는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았던 댓글은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주세요였어요. 독일에도 이런 곳 생기면 좋겠어요. 텍사스. 오스틴에는 왜 없는 거죠? 호주 멜버른에도 오픈해주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도 이런 매장이 생기길 바라고 있었어요. 며칠 후 마리아의 게시물은 여러 K-팝 팬 계정과 K- 드라마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했고 팔로워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팔로워가 5,000명에서 5만 명으로 늘었어요. 사람들이 제게 매장 위치를 물어보고 추천 메뉴를 물어보고 토핑 조합을 물어봤어요. 저는 제 경험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줬죠. 마리아는 이후로도 꾸준히 라면 매장을 방문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매번 다른 라면을 시도하고 다른 토핑 조합을 실험하며 그 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했습니다. 불닭볶음면 챌린지 영상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너무 매워서 눈물 흘리는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재미있어 했죠. 하지만 동시에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마리아는 뉴욕의 한강라면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매장을 소개하고 라면 먹는 법을 알려주며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 한 장이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실제로 매장을 찾았고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됐죠. 이게 바로 SNS의 힘이고 동시에 한국 문화의 힘이에요. 마리아는 한국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꿈이에요. SNS를 통해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라면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나라로 자리 잡았어요.